자, 이제 창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1대1 비율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꼭 1대1 비율이 아닌, 그러니까 높이가 1500이라면 옆으로도 15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1대1 크기 비율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진 않고요. 꼭 그렇진 않긴 하는데, 이제 뭐 1500에 1500 정도가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크기의 창인 것 같습니다. 이 크기를 기준으로 요 화면에 보이는 평면 형태로 창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현 방법들, 그리고 도면으로 인면을 그릴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창에 대한 평면도가 어떤 거고 인면도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원래 했던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리는 요령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일단은 그림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있는 창은 여기에 있는 형태의 창입니다. 이렇게 생겼는 이런 형태의 창이고요. 이 형태의 창은 이제 명칭은 미석이 창이라고 많이 얘기하시고요. 이제 이 창 같은 경우는 실제 생겨 있는 거를 좀 상세도 같은 걸 찾아서 보시면은 요쪽에 유리를 가지고 있고 유리를 잡고 있는 틀 이렇게 생겨 있는 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걸 창이라고 할게요. 얘를 옆으로 쓱 밀어서 절반을 여는 형태죠. 그리고 얘가 한 장, 두 장 앞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쪽에 한 장이 있고, 앞쪽에 이렇게 한 장이 있고, 이 뒤쪽으로 다시 한 장이 어느 정도 이 절반 정도 프레임, 이 틀 정도가 겹쳐 있는 애가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창이고요. 이 두 개를 잡고 있는 큰 틀이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밖에 잡고 있는 틀이 여기죠.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선으로 좀 그 도면 기호로 바꿔서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와 같은 이렇게 보여지겠죠.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요. 실제로 보면은 단순하게 선 몇 개로 생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요쯤에서 잘라서 아래쪽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두 장의 그 창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쪽 부분에 틀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큰 틀, 얘가 이제 여기 부분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요 부분일 거고, 이쪽 부분일 거고, 얘는 이제 이 안에서 미끄러져서 움직이는 애죠. 이렇게 쑥 옆으로 미끄러져 움직이는 애인데, 유리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생겨 있는 이 틀이 이제 한 바퀴 쭉 돌아갈 거고, 여기서 유리가 나오고, 이쪽 부분에 틀, 얘가 이제 이쪽 부분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 보면은 다시 얘가 겹쳐서 유리가 있고, 얘를 잡는 틀이 있고, 이 두 개를 같이 잡아주는 틀이 바깥쪽에 다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을 평면이라고 하는데, 이걸 위에서 보는 형태로 그려보면은 그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 있고 유리가 지나가고요. 이쪽에 틀이 있고, 다시 그릴게요. 이쪽 부분에 이제 외부에 있는 이 부분에 틀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로 보시면 되고, 유리가 앞쪽에 있으니까 앞쪽으로 좀 그려주고, 여기 유리를 그려주고, 이 창틀, 그 다음에 뒤쪽으로 겹쳐서 절반의 창틀이 겹쳐 있고, 유리, 이쪽에 다시 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닫았을 때 얘가 여기까지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틀이 이쪽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잘라서 아래를 보면은 밑부분에 여기에 인면선이 보이죠. 여기가 인면선도 보이고 여기도 인면선이 보일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면선을 다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이 외부의 틀 정도만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좀 여기 안쪽까지 전부 다 이렇게 좀 그려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창의 평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프레임들의 크기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회사마다 제품마다 조금씩 규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을 그리실 때 어느 크기로 외우셔도 괜찮은데, 적당한 크기 하나 정도를 골라서, 너무 미워 보이지 않는 정도의 크기를 하나 골라서 외워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크기랑 완전히 동일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떨 때는 좀 유사한 게 좋고, 어떨 때는 좀 비슷해도, 어떨 때는 좀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좋고, 어떨 때는 유사하기만 해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도면에서 다른 크기들로 표현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외부에 지나가는 요 틀의 크기를 한 45mm에 여기는 180mm 정도로 생각하고 그릴 거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이 틀의 크기는 35mm에 80mm 정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서 그려보면은, 이제 실제로 그리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중심선을 저는 좀 보통 그리는 편이고요. 이 크기의 실제 크기가 될 1500 정도를 옵셋을 먼저 해주고, 이쪽에 이제 프레임을 그리셔야 되니까 프레임을 그리기 위한 옵셋, 선, 옵셋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45mm 그리고 180mm 하기로 했으니까 90mm 이렇게 해주시고, 안쪽에는 렉탱글 같은 도구 이용해서 그리시면은 이 사각형을 그리실 수 있죠. 요 선은 이제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복사 명령을 이용하셔서 반대편은 복사해 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유리를 잡고 있는 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간에서 이 중심선 쪽에서 이 선 쪽에서 교차돼서 이렇게 설치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야 좀 균형이 앞뒤가 맞겠죠.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 그려지는 네모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의 크기는 35mm에 80mm 정도 하기로 했으니까 80mm에 35mm 정도의 사각형을 그리시고, 가운데에서 교차가 됐으니까 1500의 절반인 750, 그 다음에 스냅 이용하셔서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주고, 가운데 유리 한 선으로 그리셔도 충분하니까 한 선 정도로, 최소한 한 선으로는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면으로 보이는 선까지 이렇게 좀 그릴게요. 이 선은 헷갈리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은 한 단계 낮은 선으로 표현을 좀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물체를, 이 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반대쪽이랑 딱 맞겠죠. 그 다음에 선 그려주시면은 평면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평면의 형태고요. 이제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기호를 보면은 가운데 있는 이 중심 기호를 많이 생략하고 그리시는데, 창의 중심, 열리는 위치니까 이 선은 빼먹지 않고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처럼 전부 다 그리시는 건 아니고, 유사한 형태들로 그려진 다른 도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 도면이 좀 축척이 작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그리는 게 더 방해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줄여서 이렇게 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때는 좀 잘 보이게 이 사이를 살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유행이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평면을 그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게 좋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뭐 계획 도면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되려 더 복잡한 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창이나 유리를 그냥 선 하나로 표현해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지 않게 그렸으니까 잘 못 그린 도면이다, 뭐 수준이 낮은 도면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도면은 일단 명확하게 눈에 잘 띄게 그려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서 얘가 도면이 인식이 안 되거나 하진 않아요.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그리는 세 가지 타입 정도로 많이들 그리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려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인면을 그려보면 이런 창의 인면은 이제 먼저 모양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창이면 높이는 1500, 스트레치로 조금 늘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제 외부에 있는 창 외부에 있는 틀을 그려주고, 여기 부분 그린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요 밖에 있는 요 틀은 평면도 그릴 때 45mm 정도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렉탱글 그린 다음에 45mm 정도 옵셋 해주면 그려질 거고요.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 750위치를 기준으로 유리가 여기서 유리를 잡고 있는 창이 절반 겹쳐 있잖아요. 이쪽으로 하나 있고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 더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프레임이 절반이 중심선에 걸쳐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를 80mm 하기로 했으니까 중심선에서 40mm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옵셋 한쪽으로만 40mm를 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사각형을 위에다 덧대서 그렸고요. 얘를 이 선을 80mm 옵셋을 하고 이 선은 지울게요. 중복선이니까 괜히 남겨두지 않고 지웠습니다. 중심선 지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 같은 경우도 얘도 사각형으로 그렸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옵셋을 해주고 이쪽에 있는 선을 기준을 잡아주고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얘가 이제 창문의 인면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는 좀 몇 번 그리시다 보면은 기억이 나실 거고요. 좀 그리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어떤 형태인지 좀 그려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모든 창문의 유형이나 모든 창문의 크기가 라이브러리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려보시고 어떻게 모양을 내는지에 대한 요령 같은 거는 좀 익혀두시는 게 좋고요. 이 창문은 이제 옆으로 여는 창이다 보니까 빼먹지 말고 그리셔야 되는 기호가 해치가 아니고요, 유리 해치가 아니고 여기에 보이는 열림 기호입니다. 이 열림 기호를 빼먹지 않고 반드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여기 유리 해치 세 선으로도 표시하시고요, 두 선으로도 많이 하세요. 저는 두 선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겨있는 형태, 크기는 적당히 도면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두 선 정도도 유리 엣지 정도로 보여지니까 적당히 모양 보셔서 하시면 되고, 각도는 45도 정도 하시면 됩니다.